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오늘까지 무려 9거래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증시를 좀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박스권 등락의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는 0.1%가량의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121선을 이탈할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전거래일이었죠. 121선인 2,517포인트 선 터치하고 말아 올렸던 만큼 오늘도 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1% 하락하면서 2,522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닥이 1% 넘게 밀리면서 860선 또 다시 내어주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파릅니다.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내리 차익 실현을 하다가 저점이라고 인식을 한 걸까요? 오늘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기관이 1,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는 대형주를 좀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연기금도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화학업종,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업종별로 접근이 조금은 다릅니다. 전기전자와 금융업종을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메이저 수급이 IT 업종을 중심으로는 매수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합물류와 해운, 가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을 받으면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과 영국이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로 인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홍해가 유럽과 중국을 잇는 주요 경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낙폭이 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물류비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에 대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스 관련주인 대성에너지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해운주인 흥하해운도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6%대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시죠. 6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업들이 오늘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연구를 올해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대규모의 인수합병에 대한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이트런 같은 경우는 28%, 에이스테크도 26%가량 상승하면서 그동안 숨죽였던 6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업들 연일 상승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4가 개최된 후에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테마가 로봇과 AI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연초부터 글로벌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AI 관련해서 신기술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AI가 화두로 등장을 했다는 점도 좀 AI 관련주들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현대 HT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선 종목이기도 합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Io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고요. 23%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테마성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종목들, 앞으로 상승할 섹터 무엇보다 지금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현명한 투자 비법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비니그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제가 오늘 방송하는 날 이렇게 시장이 또 꺾이는지 아나운서님 진짜. 여러분들 그 대신 오늘 시장이 꺾이더라도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수입빈리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빈리그에서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PPI하고 고용지표 뭐 CPI 등이 안 좋게 나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PPI가 좋게만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이 기대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좋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중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왜 PPI가 좋게 나왔는데도 오늘 시장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일단 오늘 하락분은 좀 넘겨주고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을 탄력받으면은 저는 더더욱 국내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주말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 뭐가 있었습니까? 북한에서 통해 쪽에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저기 홍해 쪽에서 미군하고 예멘하고 계속 전쟁하고 있고 이 전쟁 때문에 이게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다시 고개를 이렇게 올려야 하는데 고개를 못 올리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PPI 물가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보다는 이 테슬라 쪽으로 이번 주부터 계속 주가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도 제가 알차게 준비해서 갖고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레드 전문가와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신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 좀 언제 오릅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솔직히 지금 코스피가 거의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근데 중간에 반도체 엔비디아 덕분에 어느 정도 또 지수가 또 상승할 거라고 또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힘이 많이 약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껴야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최고난이도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이 빠지고 있고 코스피 200, 코스피 쪽에 시가총액 200으로 몰려있는 코스피 200도 빠지면서 아예 돈의 수급들이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고 정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간 좀 실망감이 나오면서 환율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동안은 환율에 따라 가지고 이 환차익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시장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느냐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번 주 미 증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왔는데도 왜 미 증시는 상승이 되었는데도 국내 증시는 왜 상승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저번 주에 3% 이상 하락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지수가 반등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재무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지금 시장 다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홍해발, 대책 예를 들어서 전쟁 관련주 쪽으로만 수급이 들어가고 있죠.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현재 중소형주 쪽으로는 그나마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량주들이 다 빠지고 있잖아요. 이 우량주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이 우량주가 이번 주에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2차 전지 우량주를 이번 주에 유심히 체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NNF,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가 힘을 못 받치는데 당연히 코스닥이 빠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반면에는 테슬라가 그동안 10일 동안 계속 빠졌어요. 252달러에서 220달러까지 쭉 빠졌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테슬라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2차 전지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 결코 만만한 회사가 아니고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를 이겼다고 하더라도 비아디가 갭상승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대신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는 그만큼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향후 반등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미 선물지수 지금 반등 중입니다. 반등 중이고요. 오늘 하락은 솔직히 많이 상승해도 오늘 시장이 상승한다고 쳐도 시장이 하락한다고 쳐도 솔직히 오늘만 보고 주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거고 이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상승이 될 거니까 오늘 하락되는 부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3년보다는 24년이 증시가 더 고점이 갖고 가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최근 시장 참 어렵습니다. 저희 레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이러한 시장 좀 더 든든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올 한 해 시장의 상승력은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어떠하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힌트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 종목명은 다음 방송 때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 때 히든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은 4x4였습니다. 네, 레드 전문가님의 1월 12일 헌팅 종목은 4x4였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종목 들고 오셨는데 그래도 3% 네,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F에 대해서 이 비전 프로에 대해서 갖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F의 비전 프로로 제가 히든 전문가 폭파이포를 갖고 왔는데 나머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폭파이포가 왜 상승하겠습니까? 대장주니까 상승하죠.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폭파이포가 지금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폭파이포가 앞으로 향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AI주 때문에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애플 쪽에서 이 지금 핵심적으로 내놓은 사업이 뭐죠? SI입니다. SI 비전 프로인데 이 메타버스하고 연관된 건데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을 다시 한번 재타원하기 위해서는 이 비전 프로가 얼만큼 추가적으로 앞으로 많이 팔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주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메타버스 쪽 관련주들이 SI 쪽으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관련주 쪽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왜? AI주는 그만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AI주가 있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메타버스의 혼합 가상현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F하고 연관돼가지고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추후 폭파이포는 이번 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도 상관없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이 폭파이포 갖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갖고 가시면서 수익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10일 히든 종목은요, 4x4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XR 관련 모멘텀 지속적으로 가져갈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삼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4x4와 관련된 모멘텀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는 소통 창구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이름이죠.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뜨거운 테마는 과연 어떠한 테마일까요? 지금부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핫테마로 테슬라를 들고 오셨는데요. 그럼요. 저는요, 저번 주에 말입니다. NNF 우리가 수익을 창출을 했잖아요. 산승을. 네. 산승을 추격했지만은 그때는 임시적 후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그때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꺾이면 제일 취약한 게 2차 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NNF를 먼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였고, 그리고 이 NNF가 어느 정도 더 빠지면 다시 재공략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다시 한번 NNF로 재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만 9,300원에서 600원 사이에 우리가 다 매매를 했고요. 지금부터 죽었어요. 이 종목이 얼마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또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려면은 저는 반도체보단 2차 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여기에 아나운서님 모든 거 걸었어요. 전문가님, 근데 조금 저희가 안녕을 했는데 네. 살짝 좀 못 놓아주시고 좀 질척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사실 지적 잘합니다. 엄청나게 지적 잘 걸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그날 주가가 상승된 거, 네. 내가 몇 달 전에 이거 종목 얘기하지 않았냐, 몇 달 전에 내가 얘기해가지고 몇백 프로 올라가지 않았냐, 네. 그렇게 이것보단 아나요구 현식으로 같이 올라가고 같이 고난과 같이 기쁨을 즐기면서 주식 재밌게 하면서 수익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한주 쪽으로 선점을 했고, 저는 테슬라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테슬라 관련 모멘텀 어떤 걸 또 짚어주실지, 또 새로운 모멘텀 어떤 걸 들고 오셨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들 일단 중요한 게 이 2차 전지의 반등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어쩌고 저쩌고, 에코프로가 어쩌고 저쩌고, 에코프로비엠이 어쩌고 저쩌고, NNF가 어쩌고 저쩌고, 포스코그룹이 어쩌고 저쩌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쩌고 저쩌고, 삼성 SI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기사에 있었을 때는 전기차 주가가 2차 전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전기차가 안 팔린대. 근데 2차 전지 주가가 또 상승하면은 전기차가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으로 약간 좀 신뢰성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을 때 2차 전지는 역발상 현식으로 투자를 현식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중소형주들 쪽으로는 현재 빠지지 않고 있고요. 오늘 문제는 2차 전지 우량주들이 빠지고 있어요. 아나운서님, 저기 에코엔드림 보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에코엔드림은 예전에 제가 NNF 관련주 갖고 온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블레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새로운 수정법에 수혜받는 종목은 분리막 관련주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안 끝났어요. 오늘 하락된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10% 이틀 동안 2차 전지 빠졌다고 해서 10% 빠졌다고 하면은 20%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식 오늘만 하지 않아요. 오늘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흥구석이 올라가고 있네, 막 농업주 올라가고 있네, 방산주 올라가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들게 모은 돈으로 계속 전쟁 관련주만 사실 거예요? 물론 수익이 나면은 좋지. 하지만은 더 가면 대박이고, 중간에 못 가면은 완전히 이거는 게임 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단장 내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전쟁 관련주가 올라간다고 해도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시고 돈을 아끼시고 차라리 앞으로 지속적으로 향후 더 올라갈 종목을 선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반드시 반등할 수밖에 없고요.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PPT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빠르게 진행해도 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맨날 주식 방송 보면은 PPI가 어쩌고, CPI가 어쩌고 저쩌고, 막 물가 지표가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파워 의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장면을 넘어가야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상황을 인식시키며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째어봤습니다. 엄청나게 째어봤어요. 저기 그림 그려져 있는 낙타처럼 계속 2시간 동안 째어봤단 말이에요. 시장을 째어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테슬라가 저번 주에 하락이 되니까 에코플하고 포스코 그룹이 하락이 되고 있네. 아, NNF. 아이고, 저번 주 금요일날 우리가 상승으로 정리하기 차이했다. 저는 또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PPI 물가 지표가 저번 주에 둔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금리 부분에 대해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저는 사실 되게 숨고르기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우려감이 되면은 제일 먼저 빠지는 게 2차 전지거든요. 네. 근데 PPI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잖아요.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은 판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테슬라가 나를 뒤통수 쳐버리네. 저번 주 금요일날. 근데 테슬라가 뒤통수 쳐도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빠진 만큼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제일 많이 매수하고 있는 거는 테슬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연관돼서 다시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술주들이 다 상승이 되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소설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금리가 미국은 5% 이상 상승되고 있고 한국은 3.86에서 10개월 연속 금리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이 더 되잖아요. 금리 인상이 더 되면은 물가는 더 낮춰질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을 올리면은 우리가 또 부동산이든 뭐든 경제가 또 무너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을 더 못 올릴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현재 이제까지 CPI 발표된 걸 봤을 때는 유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가가 상승되었을 때는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됐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춰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리 인하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CPI하고 그동안 발표된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찬물로 견뎠잖아요. 실망감은 줬기 때문에 그 실망감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정이. 실망감에 조정이 나오는 거지 시장이 악재가 됐다고 해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기 보시면은 어떤 한 분이 조정을 하고 있죠. 배 타면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아닌 조정에 의해 이 실망감의 차이 때문에 조정된 것이고 여기서 제일 취약한 2차 전지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리 보고 초리 봐도 존재하지 않는 호재. 물론 그렇지. 호재가 계속 존재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 기대감이 계속 꺾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걱정 말아요. 왜냐하면 PPI가 어느 정도 물가지수 둔화돼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가 아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 매무감이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안감에 따른 차이 매물이 나오고 거기서 제일 취약한 2차 전지가 오늘 빠지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망감이 차익이 되었으면 2차 전지 쪽에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상승할 거고 지수는 상승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 교육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악재로 인해 흔들렸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어떻게 오를까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한 분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전에도 그리고 장중에도 방송이 끝난 주말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스캔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2차 전지 관련 모멘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걱정 말아요. 오늘 시장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가 녹아내리진 않아요. 물론 지금은 녹아내리고는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아나운서님 이렇게 생각해요. 뭐요? 우리가 투자한 방식은 부동산처럼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주식시장이 우리가 그동안 NNF 2달 동안 네.
투자를 하면서 NNF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상승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지금 우량주 쪽으로 부동산 현식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목 이거 저거 요거 이거 뭐 급등되는 거 쫓아가가지고 해보는 것보다 지금은 확실한 종목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NNF를 제가 저번 주에 정리한 이유는 일단 임시적 후퇴, 일시적 후퇴. 일시적 후퇴요. 네, 일시적 후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동안 NNF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다 조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오고 계시는데 빠지게 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저는 상승을 정리했고 오늘 NNF 다시 진입했습니다. 다시 진입했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 방송 보신 분도 그렇고 저희 노안톡방에 계신 우리 어머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불안하다고. 야, 얘들아. 지금 이 NNF 차트 상황은 빠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NNF 또다시 진입하면 너 이제까지 NNF로 올린 네 명성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엄마, 주식시장에서 명성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NNF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 나는 천리를 한 것이고요. 이 NNF 다시 한번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나 믿으면 그냥 하십시오 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니다 엄마는 이번에 안 샀다 이러더라고요. 완전히 반전을 주더라고요. 뭐 우리 엄마가 안 사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NNF 다시 현재 17만 9,500원에서 9,900원까지 제가 재진입을 했고요. 이 진입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이 NNF 다시 한번 제가 신화 써보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NF 방송했다고 해가지고 또 내일 NNF냐 다음 주에 또 NNF만 갖고 올 거냐 이러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은 2주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은 지금부터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뿅! 일단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엄청나게 빠졌어요. 테슬라가 그동안 2주일 동안 18%에서 19%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은 또 하이니케이입니다. 테슬라하고 하이니케이 형성을 시켜가지고 저희는 NNF 주가를 올라가게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NNF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테슬라 떨어져도 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올라간 거, 그동안 상승한 엔비디아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8만 원 넘느냐, 9만 원 넘느냐, 10만 원 넘느냐 해도 삼성전자가 기술적 반등은 오늘은 상승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또 빠진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지금 약간 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하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투자해야 하나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런 생각이 맴돌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자면은 테슬라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재 218불까지 떨어졌어요. 218달러까지. 뭐 머스크가 그동안 약물에 대한 의혹, 그 다음에 노동임금 사건, 그 다음에 내연차 비중 확대, 그 다음에 홍해 공장 중단이 되면서 이걸 다 두둑에 맞았단 말이에요. 다 두둑에 맞으면서 PPI가 저번 주에 물가지수가 잘 나왔어도 테슬라는 218달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테슬라는 제일 취약한 게 금리 부분에 따라서 상승할 수가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하락이 됐다고 하면은 저는 테슬라 덕분에 국내 증시가 2차 전지 지수를 견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NNF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종목이든 간에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NNF가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하고 보고 있거든요. 왜? 테슬라가 그만큼 빠졌으니까 테슬라 주가 반등에 따라서 제일 연관이 있는 NNF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NF가 기술적 반등으로 내일부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테슬라가 반등을 할 때 LNF 역시나 함께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이 종료가 된 후에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화면 캡처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인사 나누고 계신데요.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잘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좀 가슴 한켠이 좀 싸늘해진 게 네. 오늘도 혹시 LNF가 공약 중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이 네. 또 LNF냐 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LNF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고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일시적 후퇴였지만은 정말 일시적인데요? 정말 일시적이죠. 일시적 후퇴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LNF 늦게 사신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든든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일거래일도 안 돼서 다시. 네. 네.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 LNF가 금요일날 떨어졌으면은 금요일날 떨어졌고 또 월요일날 떨어졌으면은 조금 더 떨어지고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일 만약에 NNF 상승하면 오늘 살 거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후퇴로 다시 우리가 정리한 만큼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뺄 만큼 다 뺐어요. 다 뺐고 다시 한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수급을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만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지를 하는 것보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NNF를 선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게 조정이 더 될 때까지 제 공략을 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앉아서 이렇게 더 떨어져야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돌격기로 바로 사는 게 더 낫지가 않았나 싶어서 오늘 재진입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LNF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그럼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모멘텀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네, 아직도 많아요. 네. 저는 NNF가 네. 이번 가격이 저는 최저가 가격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보다도 단기간으로 더 많이 올라갔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NNF 예전에 26만 원, 28만 원, 30만 원대 최고점에 사신 분들 있죠. 최고점에 사신 분들 NNF에 대한 엄청나게 설명을 들으시려면은 저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최고점에 산 거에 대해서는 나는 최고점에 된 거에 대해서는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14만 원대부터 공략하고 나서 19만 원대 정리를 했고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한 거거든요. 그동안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빼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NNF를 다시 재공략을 할 거고요. 이 종목이 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정면 볼게요. 뿅! 자, 일단 형 기술주 중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바닥입니다. 테슬라가 가장 바닥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테슬라 그래 나도 알아 많이 빠졌지. 근데 전기차가 그동안 전기차가 비아디가 많이 판매가 되었고 테슬라가 계속 느려지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테슬라가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테슬라를 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테슬라가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다음날 2차 전지가 빠지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테슬라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서 주가가 빠졌을 뿐이지 이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이나 NNF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아무리 5% 이상 개파하게 된다고 해도 당장 다음날 주가가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영향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2차 전지가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국내 시장이 달러도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오늘 2차 전지가 그냥 하락되는 것뿐이지 테슬라의 상승에 따라서 다시 이 2차 전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하이니케이 테슬라하고 지금 계약 중이거든요. 계약 중이고 테슬라가 앞으로 나올 모델들도 이 NNF에서 만든 하이니케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계속 더 증가가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외국인들이 테슬라만 사고 있어요. 테슬라만 사고 있습니다. 테슬라만 사고 있고 이 테슬라 주가가 그동안 바닥이 저가 현실로 간 만큼 테슬라 쪽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즉 뭐냐?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연관주들을 앞으로 우리는 체크를 해야 하는 거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테슬라가 3천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PRD 전기 자동차 본 적 있어요? 안홍수님, PRD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BRD가 그렇게 판매가 많이 돼도 저 역시 BRD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BRD가 최근에 전기차를 많이 판매됐다고 하더라도 중국만 해도 인구가 10억 명이에요. 10억 명. 그 중국 자체 내에서 중국 시장은 내수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BRD가 거기서 많이 판매됐을 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중국 자체 내에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보조금이 나오니까 당연히 전기차는 BRD가 많이 판매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화웨이폰 씁니까? 가격 똑같다고 해서 화웨이하고 갤럭시하고 애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화웨이폰을 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더 애플폰하고 아이폰하고 삼성의 갤럭시 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자체 내에서도 이번에 3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모델 2입니다. 모델 2가 예전부터 나왔지만은 지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전기차 3천만 원짜리를 가격에다가 시중에다 내놓을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영향에 2차 전지가 모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솔직히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호재성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주가 올린 거예요. 에코프하고 포스코 그룹은. 근데 NN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올린 게 아니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그동안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개인 호재가 없다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영향으로 지금 공매도 잔고 비중 2위 NNF 쪽으로 외국인들의 쇼커버닝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빠진 만큼 테슬라 지금부터 얕보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는 있어요. 금리 인하는 있습니다. 중간에 과정이 중요한 것뿐이지, 중간에 조정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한 것뿐이지, 저는 이번 증시가 작년 증시보다는 더 고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내 증시는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여기서 테슬라 주가 반등에 따라서 제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NNF, 이 NNF 쪽으로 우리는 초집중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레드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LNF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문가님과 함께 LN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궁금증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스캔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원수님,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NNF가 우리가 오전에 매수했거든요. 다시 재진입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NNF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원수님, 선택의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네. 제 그냥 기조대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오늘 안 할래요. 오늘 안 하신다고요? 네, 왜냐하면 좀 해운 항만 이런 게 아직은 2차 전지에 악재가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네. 근데 NNF가 더 올라가면은 우리 아나운서님 배 아프게 제가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 시청자분들 좋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NNF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추가적으로 NNF 반등 가능성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 코스피 승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법적으로상은 코스피 승인이 45 거래 이상 이후에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이혼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코스피 이전 승인이 되기 전에 선양 매매, 말 그대로 주가를 먼저 올리려고 뭐 파두나 이혼 사건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조금 늦어진 뿐이라고 저는 거래소 승인에 대해 조금 늦어지더라도 거래소에 따른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승인이 되기 전에 먼저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샀으면 이게 기대감에 먼저 반영이 됐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사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코스피 승인이 떠들어도 선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승인이 되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안 샀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관들은 먼저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샀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급하거든요. 쇼커버닝 때문에. 그 때문에 공매도 비중 2위인 NNF를 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정은 기회일 뿐. 금요일부터 월요일, 목요일부터 조정이 있었구나.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오늘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얘들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저번 주 금요일날 상승시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재진입을 했습니다. 재진입을 한 가격이 17,300원 사이에서 900원 사이에 매매를 지금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 승인 뜨면은 그 다음에 뜰게 이제 레드우드, 노스포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이 레드우드, 노스포트 같은 경우는 계약을 했냐, 안 했냐. 제발 좀 공시를 내놓아줘라. NNF가 공시를 안 내놓으면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드우드하고 노스포트가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일단 그 기대감 미리를 우리가 먼저 형성을 시켜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거에 NNF에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에 다시 한번 진입을 했고, 마지막에 외국인들의 쇼커버닝은 끝내버릴 테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LNF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기회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LNF에 대한 모멘텀 조금 더 정리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요, 오늘 같은 평일 장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전문가님의 브리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한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또 알아볼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 마지막 PPT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여러분들 금요일날 일부 우리가 상승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재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다시 재진입을 했는데, 솔직히 엄청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아나운서님, 오늘 네. 방송 있잖아요. 이 방송은 신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 신화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신화가 다 됐고, 그다음에 차트는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한테도 제가 여쭤봤죠. 아나운서님 사실 거냐고 안 사실 거냐고. 비록 우리 아나운서님 자체도 역시 지금 불안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이 예루 전문가는 약발상으로 계속 전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올리는 게 아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한테 저는 베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오늘 시장이 이겨 꺾여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 승인이 언제 뜰지도 몰라요. 그리고 NNF 자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NNF 대표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회사, 내 종목을 올려야 돼. 근데 호재성은 있는데 지금 터트리기에는 약간 좀 아쉬워. 왜냐면 코스피 승인은 먼저 뜨고 나서 주가에 대한 우리 회사의 기업이 더 많이 시가총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공시된 계약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승인부터 한꺼번에 터뜨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회사가 NNF라고 하면은 저는 NNF가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기업에 대한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을 높여야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CEO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발표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발표를 하면서 그 전에 미리 기대감의 형성을 시키고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내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가의 마인드 역시 그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NNF가 공매도 쇼커버닝으로 이 공매도 잔고 비중의 2위입니다. 2위이기 때문에 이 2위인 종목이 어느 정도 대창 잔고를 상환시키기 위해서는 코스피 승인이 뜨면은 우리 외국인들 다 죽었어요. 정말 우리 외국인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비중이 있던 외국인들이 쇼커버닝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빠진 만큼 테슬라가 주가가 다시 반등되면은 이 하이니케하고 같이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 기대감에 NNF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디님, NNF 현재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7만 9천 몇백 원이었어요. 근데 18만 500원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죽었어. 한번 봐봐요,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오전에서 다음 주까지 이 주가가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오거든요. 목요일날 오기 전에 지금 현재 18만 500원이잖아요. 이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만약에 안 올라가면은 그래도 방송 하실 거죠? 해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 LNF가 지금 18만 원대인데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과연 LNF는 앞으로의 상승 동력을 얻고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LNF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QR코드 방송 중에만 스캔해서 인식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 인식이 안 돼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고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LNF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LNF와 함께 거론되던 친구들 네. 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오니스하고 그다음에 에코핸드림, 그다음에 웨클로한텍, 네. 그다음에 코이즈가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이 종목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오니스도 저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그러니까요. 상승을 정리했는데 이 수익 난 거는 이 차양도 안 하고 LNF만 얘기했네. 이 사이오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33,400원까지 상승이 되었지만은 중간에 팔지 않았다가 오히려 조정이 되었다가 32,000원에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날 상승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이오니스는 이번에 포함시키진 않을 겁니다. 왜요? 같이 보하는 거죠. 왜냐하면 NNF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사이오니스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이오니스는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NNF의 최대 주주가 14%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NNF가 예전에 테슬라하고 3조 8천억 이상 계약했을 때 같이 올라간 게 사이오니스입니다. 그때 사이오니스가 20%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오니스 종목을 예전에 높게 잡히신 분들 나는 사이오니스 예전에 히말리아 산에 고점을 올라갔을 때 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히말라야요? 네. NNF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에코앤드림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갭 상승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나 이거 가지고는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방송 통해서 상승한 거에 대해서 내가 몇 달 전에 갖고 왔다고 해서 이게 21,000원에서 29,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이걸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에코앤드림도 같이 올라가니까 계속 체크하시고요. 이 모든 부분은 노안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1시간 너무 짧게 느껴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레드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식 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